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는 사실 일생에 딱 한 가지 직업만 가졌던 사람이니까 그냥 50년 동안 반세기를 넘게 art 딜러로 그냥 초지일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50년간 저희 문화예술계를 지켜보시고 또 많은 걸 선도하시고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지금의 이 현상을 평가해 주신다면 혹은 뭐 간단한 소회라도 들려주신다면 어떠실까요? 그게 정말 긴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힘들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미술대학을 간다고 하고 이럴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디자인의 D자도 별로 모르던 때예요. 디자인이 왜 필요하지라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의 산업도 발달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60년 말 이럴 때니까 지금 막 시작되고 뭐 이럴 때인데,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지금 무슨 뭐 한국의 한류가 뭐고 무슨 뭐 캐대언의 이런 영화가 그렇게 세계를 강타하고 이런 것은 정말 저는 그렇게 보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아쉬움도 많고 불안해하기도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정말 나는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의 섭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그리고 더구나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어떻게 그런 위치에 와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불안도 하고 이러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제가 지나온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로 이혜령 선생님 말씀대로 이 피를 흘린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4.19도 직접 그거 하고 6.25 전에 태어나서 그거 하고 뭐 이러고서 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한테는 이제 땀을 흘리는 시기인데 오로지 이제 이 산업화시키고 돈을 번다 뭐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문화라는 거는 전혀 이 생각도 못할 때죠. 그래서 제 경우에 사실은 오히려 미술대학을 가고 우리나라 문화 쪽에 더 신경을 썼던 이유가 이제 그래도 조금 넉넉한 선진 덕분에 넉넉하게 지내왔고,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됐던 건데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정말 저는 그때 잘 이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국의 문화 발달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걸 그러니까 세계 문화사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체가 지금 돼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들 느끼질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문화사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7, 18세기에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이제 신화주의라는, 그러니까 중국풍이라는 그것이 세계를 강타했었죠. 그래서 이게 차문화가 이 유럽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달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중반이나 와서는 이 제포니즘이라고 그러게 와가지고, 사실은 제포니즘은 세계 문화의 근대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고호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후기 인상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발달이 됐는데, 사실은 그러고는 한 20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21세기에는 사실은 저는 꼬렐리즘이라고, 그러니까 문화사에서는 아직도 이 프랑스가 이 중심이 된다는 그런 맥락이 있어서 사실은 다 이제 이게 불어로 문화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동양에 시작된 문화가 그것이 서양에 가서 영향을 준 게 이제 신화주의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가장 근대사에서 나오는 건데, 그 문화들이나 제포니즘이나 다 이 문화들이 사실은 서양 문화에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동양풍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일본풍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뭐 이를테면 일본의 평면화든가 채색이든가 이런 어떠한 것을 가지고 아니면 뭐 신화주리에서는 뭐 중국의 무슨 이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신화주리는 결과적으로 그때 교통이 불편하니까 동양에 대한 어떠한 막연한 이상향 같은 거가 많이 그려졌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퍼니즘은 그 근대화니까 소위 말하면 어떤 문화사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그럼 우리 경우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네들의 힘을 빌려서 융합하지가 않고 있죠, 지금. 우리는 우리가 여기 자체 내에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끌고 와서 지금 우리가 주체로 만들고 있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코렐리즘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화주의나 제퍼니즘하고는 전혀 다른 걸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런 한류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뭐 겨울 연가 뭐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는 제 이 개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의 백남주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스님이 1984년 1월 1일 날 그 굿모닝 미스터 오웰로 세계의 쇼를 하시죠. 그러니까 세계 이제 4개국, 5개국의 TV에서 1시간 동안 쇼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4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을 딱 예견하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때 1949년도에 저기 이 미스터 오웰, 그러니까 오웰이 그러니까 1984라는 소설을 쓰지요. 그거는 1984년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빅브라더라는 어떤 기계의 그 노예가 될 거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AI라는 것에 지금 불안도 하고 다 그런 거하고 좀 그런데, 백스네임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속에서 끓고 있는 흥이라는 걸 가지고 쇼를 하신 거죠. 굿모닝 미스터 오웰 해가지고 전 세계 전파를 통해서, 야, 우린 1984년이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잘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이 가수들 나오고 뭐 춤추고 난리가 났죠,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이 한류라고 하는 것에 뭐 저는 한류라는 것보다는 코렐리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게 사실은 백스님만 해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순수 예술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에 본물을 쓰듯이 구멍을 낸 친구가 정말 큰 소위 말하면 그 그러니까 뚝에다가 구멍을 누른 애 같은 친구가 싸이죠. 싸이가 그것에 이 구멍을 뚫고 그 본물을, 그래서 그게 시작이고, 지금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이니 그러니까 BTS니 블랙핑크니 그렇게 해서 쭉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한국에서의 한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계 문화사의 하나의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는 것에 아마 문화사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전혀 다른 세계의 예견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문화사의 시작을 한국이 했다고 하는데, 우선 지금은 이제 그걸 한류다 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이상이라고도 봐요. 그렇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일이 난 거네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났는데, 지금 났는데 사람들이 아직 네,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는데, 아마 AI가 나온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걸 조금씩은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더구나 이번에 캐대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슨 음악을 물론 중심으로 했죠. 무슨 K-팝에다가 그 다음에 디몬을 세웠고 그 다음에 헌터를 세웠는데, 이것의 가장 중점적인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샤머니즘을 시작으로 거기서 보여줬다라는 거에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물론 샤머니즘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사실은 데몬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귀신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걸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거의 제일 큰 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아니 물론 이제 전체 그것은 음악이라는 것을 빌어서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페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아니 그 저기 이 BTS를 비슷하게 상징하는 그 까만색 옷 입은 예, 그 걔네들은 데몬이고 그 다음에 헌터들은 전부 다 블랙핑크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전부 다 헌터고 이건 완전히 이 너무 차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런 어떠한 지금 현재 이런 그 사회성을 반영을 하면서 그리고 그다음에 귀신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거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AI는 가장 무서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 귀신, 데몬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악한 쪽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동양 쪽에서는 우리 귀신이 사실은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 하나를 뻗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팔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다 그게 있죠. 보이지 않는. 그럼 뭐 그것을 서양식으로 말하면 그냥 귀신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디지털 시대의 아주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는 뭐 5살, 4살부터 코딩을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극성 맞은 어머니들이. 근데 그 코딩을 그 유치원 때부터 배운 애들이 지금 몇 살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게 10몇 년 전이니까 거의 15살, 20살 그게 됐죠. 그러니까 20살 안팎들이 결과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1세대로 시작이 된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그네들한테는 지금 생활에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거의 이분할던가 아니면은 가상세계가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지금 그 친구들은 귀신하고 같이 놀고 있잖아요. 귀신놀이를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무슨 의사놀이도 하고 무슨 놀이도 하는데 흙 갖다 쌓아놓고 뭐 저기 거기다가 밥상도 차려놓고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걸 애널로그식으로 했고 지금 다음 세대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실제로 디지털 그걸로 놀이를 하죠. 그게 지금 이번에 캐대언의 하나의 근간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K-팝 때문에 열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그 콘텐츠를 직감적으로 지금 초중 고등학생, 대학생 아이들이 그 문화 자체, 보이지 않는 귀신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기들의 삶이니까. 그렇죠. 예, 인터넷으로 친구를 사귀고 사이버 공간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걸 더 직감적으로 잘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표현했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이거 비교를 하면 되죠. 그 디즈니랜드가 디즈니가 계속 끌고 갔는데 디즈니 영화에서는 많은 게 권선징악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그 저기 캐대언에서는 스토리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지금 무슨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뭐 몇만 원 가지고 다이소에 가서 몇 개를 사는 것도 그것도 경쟁을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게 그런 거 왜 사? 그러면은 아니 팔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자체가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해결해 주고 지금 챗GPT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걔네들이 우리를 리딩을 하기도 하고 우리 생활 속에 같이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이를테면 한참 요 최근까지도 뭐 그거 하지만 반려견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뭐 1000만 명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반려견 이제 무슨 장례식도 하고 반려견이
한번 이렇게 잘못돼서 먼저 죽으면은 이 사람이 완전 정신적으로 피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스스로거든요. 스스로가 죽고 스스로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닌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캐대언이 좀 더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오고 우리 문화가 결과적으로 그것이 중점의 문화가 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가 뭐 무속이 많아, 무속신학이 많아,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나는 그거는 아주 극히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벌써 미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열광하고 마음에 들고 너희 나라는 정말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준비가 안 돼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좀 현재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그런데 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준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정말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정말로 한류 아니면 코렐리즘의 이것은 시대적 어떠한 그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이 근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제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이면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이 서방 세계나 이런 어떤 물질 세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끔찍한 대량 소비가 돼 있잖아요. 대량 소비 이 문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탈피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다이소에서 무조건 사는 것 이것이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그것의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그거 하면은 그런 어떠한 우리한테는 그런 이 근본 자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 가장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즐거움이고 행복감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비즈니스화 시키려고 뭐 환경 문제다 뭐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꾸 이 위험 신호를 보내서 사람들을 이 겁먹게 하고 그걸 다시 또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걸로 익숙한데 이를테면은 서양에서 뭐 이 저기 보험업이 뭐 19세기인가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이 사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보험을 그거 만들듯이 자꾸 위험으로 끌고 가는 건데 나는 우리 경우는 저기 배짱이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 흥이 있고 이것이 흥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우리 음악에서 그 후렴이 계속되는 거 있죠. 지금 이번에 그 캐대언에 나오는 노래도 그 내용 보면 그냥 응원가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무슨 뭐 축구가 할 때도 붉은 악마라지만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응원가로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고 뭐 싸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런 근본적인 이 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기 디지털 시대에 가서는 그렇게 절충을 하는 것이 나는 참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밑바탕이 되지 할 사람들이 인문학적인 공부나 미학자들이 그것을 문화사적으로 연결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화주리가 그 유럽의 로코코 문화하고 가서 무슨 그런 뭐가 이제 전개가 되던가 그리고 뭐 이를테면 제포니즘이 거기에 이제 평면성 뭐 이런 식의 분석적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그게 근대화의 하나의 그 문화를 창출하듯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는 좀 왜 거기 대답을 나는 모르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디지털 시대가 어떻게 저기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구나 우주 시대로 갈 텐데 그래서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고 뭐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러니까 글로벌 어떠한 그런 그러니까 뭐랄까 스트럭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 것을 가미해서 만들어내 놓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의 이 리더로서의 리딩을 하는 그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건방진 생각도 해봐요. 우리 성격이 많이 갇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뭐 그런 소리들은 우리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세계를 주는 유태인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막연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그렇게 뭐 노벨상을 타고 뭐하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애널로그식 하나의 시대적 그거였고요, 결과물이 있고, 우리 경우에는 또 다른,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어떠한 그런 미래적 그런 결과물이 아마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해요. 하지만 계속 공부하고 그러니까 나는 사유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방가사유상 뭐해서 이번에 사유예방으로 두 분을 모시고 뭐 했는데 나는 그것도 그냥 예사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유를 가르치는 거지 어떤 사유에서 뭘 가지고 요구하는 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에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테크놀로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로서 테크놀로지하고 기계하고 구분화가 되려면은 사유하는 동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사유예방 같은 것이 아주 적절하게, 그러니까 누구 아이디어인지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래서 우리 세계가 열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국 젊은이들이 요즘 정말 대한민국 탄생 이후로 불교라는 문화? 예, 그걸 종교라기보단 문화를 되게 재밌어하고 신기해하고 기대하고 이런 현상이 좀 작년부터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당연하겠죠. 나는 이를테면 불교라는 것 자체가 우상적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석가모니 돌아가실 때 300~400년 동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이 발자국 흔적이던가 아니면은 윤회의 어떠한 그런 수레바퀴의 거든가 상징적으로 그걸 했는데 그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그리스 이제 이 신상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처상이, 그러니까 석가모니상이 나오고 부처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서양 이 위주로 지금 바뀐 거죠. 그랬다가 디지털 시대가 됐을 때는 사실은 불교도 다시 돌아갈 때를 와야죠. 그러니까 저는 불교 미술에서도 우상적인 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화가 돼서는 근데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술이 예술로서의 자기 본래의 의무를 할 수가 없죠. 우상이 되면 이제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불교 문화에서 불교가 좋은 하나의 불교 문화의 캐터고리가 장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사찰 음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시대에 자기가 사색하고 생각해서 하는 건 정신적인 양식이고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육체를 만드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 가지 가장 큰 하나의 요소인데 그 중에 하나를 사찰 음식, 그러니까 음식으로, 그러니까 불교가 사찰 음식을 왜 그렇게 먹어야지 되느냐,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을 하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불교 문화가 우리 깊숙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도 해요. 근데 뭐 요즘에 이제
사찰 음식이 그렇게 뭐 정관 스님이 세계 무슨 넷플릭스에서 사실은 그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관 스님도 정관 스님 사찰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정관 스님을 세계화로 만들고 지금 뭐 정관 스님이 1년에 뭐 200일을 세계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벤트를 하신다는데 그게 넷플릭스를 그러니까 아주 우스운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넷플릭스로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 음식을 넷플릭스를 통해서 섭취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이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봐서도 불교 문화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문화가 그거하고 하는 것은 다 했던 거는 이 정치하고 그거하고 다 뭐 결탁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거에서 한 이야기지만 그러면은 불교라는 그 문화는 어떻게 세계화를 하고 어떻게 우리한테 뿌리를 내릴까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나오겠죠.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방가사유상 그 방가를 하니까 사유를 하라는 그런 모습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7, 18세기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극동아시아 이 동양의 문화가 지금 결실을 본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몇백 년 동안의 이 인간사의 문화사로 자리 잡으면서 그것이 이제 미래로 이 하나의 꽃을 피우는 곳이 지금 여기라고 보지요. 그게 너무 국뽕이었나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야,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자부심을 좀 많이 느끼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국에 이제 대해서. 예, 그게 그러니까 자꾸 그게 느끼실 필요가 없이 그냥 조금만 옆에서 곁다리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구자이신 선생님께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가 저희에게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아서 또 답심리에서 멋진 프로젝트를 준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시게 된 뭐 계기, 이유 그리고 계획까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뭐 미래를 내가 미래학자도 아니니까 그걸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건데 내가 나한테 굉장히 그 중요한 멘토가 이제 백남준 선생님이었는데 거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답심리 아까 말씀하신 답심리는 완전히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 같은 유물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가 있는 건데 어떤 때는 버려지기도 하고 다 그런 물건들 아니에요. 물건들이고 그런 게 모여 있는 곳이 이제 답심리죠. 이제 고미수 상가거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백남준 선생님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아마 지금 로봇 만드는 것 그러니까 회사가 아닌 개인이 로봇을 만든 사람으로는 제일 많이 만드셨을 게 400 몇십 개의 로봇을 만드셨는데 물론 이제 지금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죠. 영상 속에 있고 그러는데 그 로봇은 하나도 이름이 없는 로봇은 하나도 없어요. 그 전부 다가 인간사의 위인들 이름이 있죠. 그 로봇마다 뭐 컬럼버스다, 무슨 아인슈타인이다, 뭐 모차르트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키우고 로봇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인간사에서 긍정적인 것을 배우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하자라는 게 그분의 말씀인데요. 저는 사실은 100% 동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할 때는 우리가 살다 온 흔적, 소위 말하면 그걸 이제 고미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걸 보고 그걸 공부하면은 미래는 거기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답심리에서 뭔가를 하자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이제 고미술 하면은 그러니까 고미술이라고 하지 말고 고문화라고 해보자고요. 그럴 때는 이게 유형문화재나 이것만 고미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모든 산업은 사실은 어쩌면은 무형문화재에서 더 이 발달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보이지 않는 문화에 대한 어떠한 더 그것이 활발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쪽을 개발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목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는데 이 캐대언의 요정들이라는 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전부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정들하고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귀신들 모아가지고 전시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민화나 이런 민예 같은 걸로 다 만든 게 많아요. 해학적이고도 않고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를테면은 싸이의 말춤 같은 거 이렇게 그거 보면은 그것이 뭐라고 뚜렷하게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저기 말 탄 사람들의 무슨 그건가요? 그냥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거기서 뭔가는 느끼고 찾아냈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사실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힘인데 그것을 요정이라고 해서 한번 그래서 그런 데서 고미술가에서 이 요정들을 우리가 어떤 요정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럼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 뭐 마스코트다 아니면 우리 스스로다라고 해서 그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캐대언에서 보니까 뭐 호랑이 위에 까치가 제잘거리고 있대. 이 까치 호랑이는 우리 민화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아직도 남분분해요. 까치 호랑이한테 까치가 무슨 이야기를 해서 그 까치 그러니까 호랑이들은 그 바보가처럼 그냥 헤헤거리고 거기서 무서운 호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될까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까치는 길조가 아니었거든요. 우리한테는 고구려 때부터 삼조거가 길조였죠. 그것이 이제 까마귀가 길조가 안 되고 일본의 이제 이 길조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 까치로 변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게 있는데 뭐 이젠 까치가 결과적으로 길조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 해석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아직도 그냥 그렇게 까치 호랑이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그 까치는 서민이고 그 호랑이는 양반이다. 그래서 양반을 조롱하는 거다라고 해야지만 그것 또한 아주 극히 일부일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만들어 가야 될 시기고 그걸 뭐 자꾸 이렇게 내놓으면은 여러 그 학설이나 미학자들이나 이런 공부하는 게 시대를 지나면서 한번 그거 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러지만 여하튼 동양의 시대가 이 플래닛을 리딩을 할 때 신화주의부터 시작을 한 이것의 하나의 문화사가 지나간 한 300~400년의 문화사가 드디어는 미래의 어떠한 하나의 문화사로 인간사로 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죠. 선생님께서 결국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공부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처럼 드립니다. 저는 뭐 미래의 답은 다 과거에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없으실까요? 그냥 재밌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 주위에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위를 이렇게 그냥 함부로 살지 않고 정말 이 순간순간이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정말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냥 공부 안 해도 돼요.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충분히 잘 즐겨라.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그럼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고맙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예, 예.